리서치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도 여론조사 가지고 사회를 분석을 해볼 텐데 네. 먼저 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이 됐는데 추천 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정 철학에 잘 맞아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발언에 대한 여론 반응이 나왔다고요? 어린이날에도 정치는 계속됩니다. 네. 네,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월요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제 지명을 받았는데, 이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신임 검찰총장은 대통령 국정 철학과 잘 맞아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거든요. 네. 과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KSY가 TV에서 의뢰를 받아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 조사,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 인선 기준이 대통령 국정 철학과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검찰총장은 중립 유지가 필수이기 때문에 국정 철학 공유는 중요치 않다가 10명 중 6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구나. 이 검찰총장도 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은 25.7%로 나타나서 이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결과로 나타나서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좀 머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우리 청자분들께서도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거론되기 전까지는 거의 언급이 안 됐습니다. 빅데이터를 보니까 무명이에요. 이름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네. 거론되기 시작한 지난 30일부터 서서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언급량이요. 빅데이터에서. 그러다가 결정이 되는 5월 3일 날 가장 높았습니다. 누구지? 누구길래? 이러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는 결과였는데, 네. 제가 왜 흥미롭다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김호수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까지는 김호수를 입력했는데, 빅데이터에 소셜 네네.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입력을 했는데, 오히려 이성윤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대통령과 좀 가깝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윤 계속 나오다가 지명되고 나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김호수 이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제 지명되자마자 가장 연관도가 높은 건 이제 법무부. 네. 법무부와 뭐 관련이 있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겠구나.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영향을 많이 주겠다. 검찰 개혁이 아주 연관도가 높은 단어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긍정 부정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김호수 네. 검찰총장 후보자가 누군지부터가 네.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름이 먼저 떴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내일하고 모레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네. 있잖아요. TK 인사입니다. 네, 네. 우리 이 안동 MBC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건너서 아이고 내가 진짜 아이가 이러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연기도 하시는 거예요? 네.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고향이 상주입니다. 상주. 네. 곡감으로 유명한 우리 상주인데요. 그렇죠. 한국갤럽에서 물어봤습니다. 지난 이제 자체 조사로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김부겸 이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 인물인지 물어봤는데요. 적합하다가 34%, 네. 적합하지 않다가 18%, 그다음에 모르는 무응답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는데, 네. 그래도 긍정과 부정만 놓고 보면은 긍정적인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좀 김부겸 전 장관 그러면 좀 중도적이고, 또 그동안 또 쓴소리도 하기도 하고 바른 소리를 많이 했던 또 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가능할 텐데, 우리 대구 경북에서는 적합하다가 45%로 적합하지 않다 18%에 비하면 상당히 높게 나타나서, 그래도 우리 고향 사람 아이가 하는 정서가 상당히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일 열리는데, 네. 뭐 라인펀드 부동산 쟁점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게 돌발 변수가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걸림돌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 자녀와 관련해서 사위와 관련해서 라인 펀드 의혹인데 그건 뭐 자녀와 또 아버지인 김부겸 총리가 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다분히 김부겸 개인에 대한 청문회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코로나 백신, 부동산, 남북관계, 또 검찰개혁에 이르기까지 이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이 김부겸 후보자가 받게 되는 그런 청문회의 가능성이 높고요. 또 참고인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네. 김경률 회계사. 그러니까 이 현 정부의 조국 전 장관 이슈, 또 추미애 전 장관 이런 이슈들의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김부겸 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이 있겠죠. 그러니까 좀 TK 민심을 현 정부에서 가져가겠다 이런 또 목적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또 정부에 관련된 예리한 송곳 질문으로 중도층을 공략하겠다. 또 2030 세대, 이른바 MZ 세대라고 그러죠. 이들의 또 민심도 이 청문회의 질문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적인 포석이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네. 돌발 변수는 그렇군요. 민주당은 당대표, 원내대표 모두가 선출이 됐고요. 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만 결정이 됐는데 이런 관련 여론조사도 있죠? 강지혜 아나운서가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될 것 같아요? 그건 말 못하죠.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이런 돌발 질문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자,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PNR 리서치에 의뢰를 했는데 지난 5월 1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딱 남아있는 한 사람이 네. 관심 있는 당 인사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봤는데요. 네. 높은 비율이거나 압도적이지는 않은데 나경원 전 의원이 18%로 나타났고요. 네. 가장 주목받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 지금 대표 대행은 13.4%를 받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25.9%, 주호영 이 대표 대행이 22.8%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후보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나타났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조사 결과, 네. 그렇죠.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았습니다. 네. 이 조사 결과 궁금하시죠?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이 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대표는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당심이 70%거든요. 네. 당은 당규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보다는 이 당심이 중요하고 또 당심의 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영남 민심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남권 당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 조사 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외부에서는 영남 대표가 좀 부담스럽다. 이른바 영남 대표, 영남 이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당원들 여론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 여론과는 다르게 아니 우리 영남에서 대표하면 왜 안 되냐 이런 또 저항감이 생길 수 있고 또 당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진짜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또 2030 이른바 MZ 세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걸 제가 일부러 한번 따로 분석을 해봤는데 MZ 세대 바로 이제 20대, 30대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인데 강재현 아나운서도 아마 여기 해당될 것 같은데 네. 이 MZ 세대의 그 지지율이 얼마나 변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 지지율이 2030 세대 지지율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몇 %였나요? 94%예요. 그렇게 높았었군요. 네. 네. 한국갤럽 기준이고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2017년 5월 달에 문 대통령의 20대 지지율 94%, 30대 지지율이 94%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가장 최근 4월 13일, 15일 올해입니다. 20대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27%,
30대의 지지율 33%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나네요. 네. MZ세대, 2030 세대의 반란이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MZ세대가 결정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걸 요즘 제가 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MZ세대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번 남은 네. 임기 동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